세기의 멘토죠. 하브 에커.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백만장자 시크릿이라는 책으로 유명하기도 하죠. 이 책은요, 우리 모두가 돈을 많이 버는 방법과 관련된 책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전혀 아닙니다. 돈을 잘 버는 인생관, 태도 이런 것을 가르쳐 주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아주 유의미한 책입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가는 가장 기본이 되는 철학, 그러니까 인생의 지향을 설계하는 법, 실행의 원칙을 설계하는 법, 자기 성장의 능력을 설계하는 법, 인간관계의 설계법, 이런 것을 모두 포괄하는 아주 의미 있는 책이라고 보시는 게 아마 맞을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요, 제가 백만장자 시크릿 같은 책을 어떻게 자기식으로 읽는 것인지, 그리고 일종의 독서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또 동시에 인생 설계법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하브 에커, 오늘 하브 에커의 백만장자 시크릿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피크 포텐셜 트레이닝이라는 컨설팅 교육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컨설턴트라고나 할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멘토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저도 아주 훌륭한 그런 멘토라고 생각하고 이 책에 많이 의존해서 제 인생관을 형성시켰습니다. 이 책은요, 자신의 경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해석을 하면서 보시면 이론성, 논리성의 토대를 두고 이 책이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요, 데일 카네기의 예를 들어서 인간관계론 같은 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브 에커의 백만장자 시크릿도 마찬가지인데요. 일종의 처세술책이다, 이렇게 보통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려면 1번 어떻게 하고 2번 어떻게 하고 3번 4번 5번 6번 어떻게 하라, 이렇게 직접적인 메시지를 그냥 쏟아놓은 그런 처세술 지침서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 책의 경우도요, 17가지 마인드 리셋이 2부의 구체적 내용 아닙니까? 이 17가지를 상세히 설명해 준 후반부가 이 책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처세술의 책이다, 부자 매뉴얼 같은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출판사에서 판매 목적으로 어그로성 단어들을 여기에다가 많이 배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오해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적어도요,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든지 이 백만장자 시크릿에 끌어당김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저는 끌어당김의 법칙 같은 것은 약간의 사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또 마인드 리셋이라면 무엇이든 다 이루어져 하는 식의 왜곡된 자기 개발 방법론 또는 자기 개발서들하고는 조금 차원을 달리한다는 게 저의 해석이에요. 이게 조금 또 오해가 있는 것이 제목에 백만장자 시크릿, 그러니까 시크릿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엄청 주장하는 론다 번,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론다 번의 The Secret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크릿이라는 단어가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오해가 생기는 것인데, 요거 내용을 보면 전혀 다릅니다. 이 책은요, 실제로 실행을 엄청 추구하고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선언을 강조하고 있긴 한데요, 선언이 실행과 결합됐을 때만 의미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책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셔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마음을 바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조언의 핵심은 마음을 바꾸고 바로 행동하라, 이것이라는 점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켄 대학에서요, 초반전에 이 책을 같이 읽습니다. 아이켄 대학이 학기가 끝날 때까지 8권의 책을 같이 읽거든요. 아이켄 대학이 여러 책을 61개의 강의가 쭉 진행되는 과정에서 같이 읽어요. 그것의 전반부에 이 책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읽기가 일단 쉽습니다. 제가 독서할 때 느운동 독서법을 엄청 강조하지 않습니까? 느운동 독서를 연습하는 데 최적인 책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구체적인 메시지를 아주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생각 독서를 한다든지 메모 독서를 하는 연습을 하는 데도 아주 최적인 책이라는 거예요. 또 자기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왜냐하면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퍽퍽 던지니까 그것에 대한 자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책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이야기 모임, 저희가 아이켄 대학에서 책을 읽을 때나 또는
강의를 들을 때 5명씩 모여서 자기가 익힌 내용을 말하기로 풀어보세요 하고 5명 말하기 모임을 거의 반강제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공부의 성과를 만들어내는데 아주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데요. 이런 모든 것을 하기에 최적인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마침 아이캔 대학 모집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이캔 대학 적극적으로 수강하시면서 이 백만장자 시크릿 같은 책을 완전히 자기화해서 읽는 방법 익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적으로 성장해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그냥 알아서는 안 돼요. 체득하셔야 되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체득하는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 아이캔 대학에서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구체적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1부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요. 생각이 미래의 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제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마인드 리셋만 하면 돈이 들어와 이런 것으로 착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요. 제 식으로 얘기하면 제일 앞에 마인드 뷰,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작업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게 필요하죠. 자신의 무의식을 포함한 자신의 근저적인 생각을 잘 들여다봐야 자신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 다음이 그것을 리셋하라. 그 리셋의 아이템이 17개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냥 리셋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리빌딩. 그러니까 나를 다시 나의 생각 방식을 나의 인생관을 재구축해가는 것. 이것을 이쪽에서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요. 일부에서 이런 이야기들도 강조되고 있어요. 메모를 해서 자신의 생각을 명시화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선언하고 그리고 행위하고 이런 것들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데요. 제가 공부법에서 명시화, explication이라고 하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해해서 그러면 implication, 안으로 풀리. 이 뇌처럼 주름지어진 형상을 풀리라고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인가를 이해해서 implication에서 안으로 집어넣어서 그것을 생각해내고 메모해보고 메모한 것을 말로 해보고 행위해보고 이거 다 explication이거든요. 명시화의 과정이죠. 하버에커가 일부에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게 이런 명시화의 과정이랍니다. 결국은 부정적으로 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뭔가를 꿈꾸고는 있는데 사실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것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리빌딩해서 그리고 그것을 명시화해서 행동하라는 메시지를 이 책은 담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또 쓰고 있는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습관화예요. 습관화라는 것은 그냥 습관으로 들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 방식이나 우리의 어떤 방법이나 그런 것들이 몸에 착 붙는 상태로 만들어야 됩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퍽퍽 행동하는 그런 훈련을 몸에 붙이는 것을 마찬가지로 이 책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부 내용의 아주 핵심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2부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부는 간단하게 17개의 아이템을 가지고 마인드 리셋을 쭉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걸 잘못 읽으면 이 마인드 리셋만 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이런 것으로 들릴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마인드 리셋을 토대로 해서 실행 지침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실제로 실행해서 몸에 착 붙이는 거. 이것이 하버에커의 요청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틀리지 않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자기화 독서의 신뢰를 제가 어떻게 자기화 독서를 했는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를 다 읽었어. 그러면 머릿속으로 그 내용을 쭉 생각해내고 자기식의 카드 정리하는 것을 권합니다. 지금 모집 중에 있기도 합니다만 제가 운영하는 이 아이캔 대학에서는요. 여러분들에게 노트, 만능 노트라 그래서 노트 하기를 권하고 그 노트한 걸 토대로 해서 재정리해서 만능 카드, 독서 카드예요. 여기에다가 재정리하기를 권하거든요. 이게 이제 명시화의 기법이죠. 그러니까 강의를 듣고 들은 것을 쭉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노트에 적고 노트에 적은 것을 다시 읽어보면서 그것을 다시 재정리해서 독서카드에 정서체로 잘 정리를 하고 그것을 색연필로 칠하면서 꾸미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지적으로 성장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아이캔 대학에서는 이것을 반복적으로 훈련시키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경험을 해보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요 이 책을 쭉 읽고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 2부 17개에서 첫 번째 이거 두 번째 이거 이렇게 쭉 생각에 이음을 해보니까 제 머릿속에는 이게 인생의 꿈, 지향 이런 것을 설계할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얘기를 한쪽으로는 하고 있구나. 두 번째는
그 인생의 지향이나 이런 것들이 섰을 때 이제는 실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실행의 원칙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구나. 세 번째는 그냥 실행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속적으로 자기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 성장 능력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침을 주고 있구나. 네 번째는 관계 능력을 설계하는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구나. 이렇게 저는 크게 네 가지로 재정리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7가지를 저는 네 가지로 다시 분류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에 담겨 있다. 이것은 제가 그렇게 정리해서 그 정리한 결과를 나의 삶에 적용시켜 보려고 하는 나의 필요, 이것이 재배치와 재해석의 근거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책을 읽는 것을 자기화 독서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어떻게 하면 이런 식으로 읽어내고 정리할 수 있는지 제가 지금 예시를 보여드릴 거고요. 또 아이캔 대학 아까 제가 소개한 듯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이런 연습을 여러 책을 통해서 또 강의를 들으면서 실제로 연습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이게 가능하면요, 우리는 공부법의 도사가 될 수 있다. 아, 나도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면에서 생각 방식 또는 인생관, 어떤 삶의 지침 이런 것들을 쫙 정리할 수 있게 만들어준 책이고, 저는 제 방식대로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그것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가 꿈, 지향, 목표 등을 설계할 때 핵심 지침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인생의 꿈을 우리가 찾으려고 할 때, 이걸 하고 싶어, 저걸 하고 싶어 하는 생각이 들 때 그게 안 되는 현실적인 이유를 100가지씩 생각해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나 지향, 꿈 또는 목표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너무 협소하게 판단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 자신의 조건 안에서 꿈, 지향, 목표를 생각하기 십상이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가두는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 결박된 생각 방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의 욕구를 자유케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는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버 에커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생각 방식을 리빌딩 하도록 우리에게 이 책을 통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목한 첫 번째는 12번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마인드 리셋 17개 중에 12번에 들어있는 내용인데요. 부자들은 무엇인가 양자택일을 해야 될 때 한 가지를 선택하지 않고 그 양자를 한꺼번에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 가지 함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꿈을 꿔, 그리고 돈도 벌고 싶어. 그러면 꿈을 선택할 것이냐 돈을 선택할 것이냐,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두 가지를 모두 함께 취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인생관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12번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번 부분도 아주 중요한데요. 이것은 자신의 가치의 그릇을 아주 크게 보고 큰 그릇을 항상 상상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의 가능성, 잠재성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의 잠재성, 가능성을 항상 최대화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봐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13번째에서 이제 순자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순자산이라는 건 꼭 돈으로서의 자산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치 그 모두가, 그러니까 실질적인 능력치예요. 그냥 허세로서의 능력치가 아니라, 또는 뭐 학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능력을 우리가 순자산이라고 볼 수 있죠. 또 2번에서는요, 목표의 현실적인 최고점, 이것을 설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큰 그릇, 그리고 큰 그릇에 우리가 최강의 역량을 갖고 있어.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최대의 순자산을 전제로 해서 인생의 최고의 목표를 설정하세요 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6번에 나오는데, 이 6번에는 과정과 결과 모두가 가치롭게 그렇게 행위하면서, 또는 그렇게 꿈꾸면서, 그렇게 계획 세우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됨을 하버 에커가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정과 결과 모두가 가치롭다면 우리는 절대 긍정의 태도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버 에커는 본 것이죠. 자, 지금 제가 든 마인드 리셋의 17가지 중에 제가 취사 선택을 해서 재정리를 했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지향, 그러니까 꿈이죠. 그 다음에 돈, 이 모두를 함께 꿈꿔라. 이게 우리가 우리의 꿈, 목표, 인생의 지향 같은 걸 정리할 때
첫 번째 인생관이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요. 자신의 큰 것, 우리 자신의 그릇을 크게 보고 그 안에 최강의 역량들을 쌓아간과 동시에 내가 그동안 모은 순자산 전체를 하나의 토대로 해서 최고의 목표치, 그냥 목표치가 아니고 최고의 목표치를 설정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것을 두 번째 정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과정과 결과 모두가 가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지향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하는 이야기로 하브에커의 이야기를 제 식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가 그렇게 인생의 방향이 정해졌을 때 실행의 원칙과 지침이 무엇인가, 이제 실행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브에커의 마인드 리셋의 17가지 중에 뽑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번에 자기결정권이 제일 강조되고 있습니다. 11번에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회사를 경영하고 할 거 아닙니까? 자기 경영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또 9번에 나옵니다만 장애물 앞에서 의연함과 끈기를 갖는 것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고요. 3번에서 헌신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헌신성이라는 것은 그냥 노력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죠. 또 14번에는 작은 것에 가치를 두고, 그러니까 크게 보지만 구체적인 디테일들도 특히 이제 상품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그 디테일을 챙겨야 함을 14번에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5번에서도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예민한 기회 인식에 그런 감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평상시에 준비가 충분해야 예민하게 그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지점들이 하브에커가 지적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얘를 정리를 해보자면 역시 실행 지침도 다음 3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외부 요인의 힘에 의존하지 말고 완전히 나의 내적인 힘, 그러니까 자기결정권 그리고 직접 경영의 원칙, 이것을 삶을 살아가는데 실행의 핵심 원칙으로 삼으세요 하는 것이 한 가지의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메시지는 끈기 있는 헌신성과 디테일까지 중시하는 그런 실행력, 이것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실행 원칙의 핵심에 둬야 된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회 포착인데, 이 기회 포착은 내용을 충분히 준비한 상태에서 크게 보고 있어야 그것이 기회임이 인지되고 포착 가능하게 되거든요. 이것을 세 번째 우리가 삶을 실행할 때의 핵심 지침으로 하브에커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가 성장 능력 설계의 지침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16번에 두려움 없이 새로운 것에 도전하라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턱 우리 앞에 닥치게 되면 먼저 두려움이 앞서서 그것을 자꾸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죠.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실제로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을 성장시켜가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힘으로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17번에서는요. 최고까지 자기 성장, 그러니까 대충의 자기 성장이 아니에요. 끝 지점까지 자기 성장을 하는 것의 중요성을 지적을 하고 있고요. 또 15번에서는 일상의 기쁨과 가치로운 일을 잘 균형 짓는, 제가 리드미컬한 그런 일상을 아주 중시하는데 집중해서 뭘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쉬어주기도 하고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브에커가 15번에서 마찬가지로 아주 중시하고 있는 그런 측면입니다. 자, 이것을 쭉 정리를 하면 마찬가지로 3가지 원칙으로 정리가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과감한 자기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체득하는 그런 삶의 원칙을, 그러니까 자기 성장의 원칙이죠. 이것을 우리가 설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자기 성장을 하되 그 끝 최강의 수준까지 하는 원칙, 이것도 고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기쁨과 노력, 이 2가지가 리드미컬하게 배합되어야 한다는 그런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렇게 우리 자신을 성장시키면 우리는 정말 자신의 삶의 지향을 향함과 동시에 그 안에서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 성장에 의한 결과로서의 능력이죠. 그것을 가지고 자유를 구가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관계 능력 설계의 지침을 쭉 17가지의 마인드 리셋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8번의 내용이 아주 주목됩니다. 성공 시나리오를 공유하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우리가 성공 사례를 유튜브를 통해서 꽤 많이 보긴 하죠. 그렇지만 더 심도 있게 그 성공 시나리오를 우리가 공감하고 그 공감의 힘에 의해서 자신의 성장을 느끼고 또 그 공감을 우리에게 제공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가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위하지는 않거든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7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긍정적인 성공자, 그냥 성공자를 말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성공자들과의 적극적인 교류,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성공 시나리오를 공유하는 그런 인간관계, 그런 공동체를 적극적으로 구축해가는 것이 관계 설계에 있어서 핵심임을 하버에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성공자들과의 적극적인 교류, 당연히 그것이 뒤따르는 우리의 관계 능력 설계 지침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저는 하버에커의 17가지의 이야기, 그 다음에 일부에서의 이야기, 이것을 명시화를 중심으로 해서 재해석했고 17가지를 4가지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지침으로 재정리를 해서 읽어낼 수 있었어요. 이렇게 자기화해서 정리하는 능력이 독서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켄 대학에서 수련을 하시면요, 이 수련을 통해서 독서를 자기화해서 하고 그것을 자기화된 내용을 가지고 소화하는 그런 능력을 키워가실 수 있습니다. 하버에커의 조언을 자기화해서 오늘 제가 유튜브 내용을 통해서요, 하버에커의 여러 가지 조언들을 제 식으로 자기화해서 수용하면서 여러분들이 꿈을 실질적으로 실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의 인생관, 그것의 인생 지침은 무엇인지를 쭉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오늘 제 내용이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의 지침 또는 인생관을 형성시켜 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제 영상이 유의미했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